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또 정부가 움직인다. 라는 쪽에 대해서. 차익 매물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소화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2차 전지 쪽. 이쪽은 앞서 코너에서는 뭐 팔란 얘기를 좀 하시는데 갖고 계시면 파시면 안 됩니다. 한숨 돌리는 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때는 주도 섹터만 봐야 됩니다. 일단 시장, 뭐 미국 시장 흐름들하고 계속 봐야 되겠죠. 네, 보는데 미국 시장의 동향은 뭔가 조금 한국은 그래도 어제 기대감을 좀 막 불러일으키는데 미국도 좀 도와주면 우리 그냥 한번 슉 하려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가 많죠.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제 나왔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일단 첫째로 ISM 제조업 지수 50대가 다시 넘어갔습니다.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해석을 못하는 게 good is bad, right? 좋은 걸 연준이 저기 큰일 날 뻔했어. 욕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영어로 욕을 찾고 계셨던 거죠? 네. 그게 아니라 우리 농담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방송 이런 걸 가끔 우리 김 대표님하고 뭐 친하니까 네. 자꾸 이제 이게 방송이라는 걸 까먹고 예. 농담이 나올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네. 여기까지 왔다가 깜짝 놀라서 꿀딱 삼켰단 말이에요. Would you shut up, please? 예. 무슨 손이 안 나가오신 게 다행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 딱 그렇거든요. 지금 연준의 입장으로 본 지표들 이거를 해석하다 보니까 시장이 긴장하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구인 구직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쪽도 생각보다 구인을 확 늘리는.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늘렸다라고 네. 하게 되면 요거 그대로 보게 되면 이번에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발표됩니다. 연준이 안 좋아하는 지표. 그러니까 즉 좋긴 좋은데 미국 경제가 괜찮다는 거를 보여주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 해도 그냥 이렇게 강하게 해도 괜찮네? 그러면 물가 안 잡혀? 계속 금리 인상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의 반응은 이렇게 되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다시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동향, 유가도 올라가는 게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계속 사람들은 수요가 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수요를 파괴시켜서 뭔가 물가를 잡겠다는 의도가 어디서 많이 나오면 유가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압박을 시켜야 이제 수요가 꺾여서 유가를 떨어뜨리겠다는 의도도 같이 나와 있는데 유가만 본다고 하더라도 잘 안 빠져요.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그럴 거 얘기할 겁니다만 11월 달 중반쯤 가서 11월 중반은 되게 또 복잡한 게 11월 중반 때 CPI 발표되는 그때 G20 회담이 있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미국과 알력 있는 국가들이 다 모이거든요.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러시아부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약간 뭔가 좀 얘기를 해서 핵 풀어야 될 사람들이 다 옵니다. 네. 또 중국까지 들어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 가지고 또 시장은 많이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 중요한 임 대표님도 같이 죄송합니다. 네. 이제 8.15 모니터를 지켜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물가 수준도 지금 얘기를 하면 뭐 8.1 예상을 하는데 와 떨어진다. 물론 뭐 앞서 코너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가의 하락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물가 하락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물가 하락이 아니라 물가는 고공행진에서 점진적인 정체라고 봐야지 하락이 아닙니다. 표현을 잘못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해서 내년 가게 되면 YOY니까 이제 1% 2%대로 움직이겠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죠. 앞서 짜장면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네. 다 들었어요? 귀가 짜장면 얼마? 네? 짜장면 얼마? 기억 속의 짜장면 값. 제 기억 속에요. 5,000원. 동생. 아니, 조카인가? 조카. 계속 하시게. 네, 큰일 날 뻔했네요. 500원을 공개할 뻔했네요. 네. 그럼 내가 큰형님으로 모시려고 했지. 네. 그래서 한번 짜장면 가격 떨어진 거 보셨습니까? 못 봤거든요. 그게 똑같은 논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가는 오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저희가 적응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연준에서도 물가가 떨어진다는 걸 그러니까 떨어지는 징후를 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의 데이터를 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떨어진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는 쪽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이만큼 올려서 이거 오래 간다.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또 그러면 금리 이렇게 세게 올리다가 아유 멈췄어. 우와 하고 환호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산시장 위험 자산은 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반등이겠죠. 이런 것도 보시면서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설정한 요 자리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끌어내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은 FOMC 봐야 돼 라고 하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면 또 반대로 보게 되면 밑에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또 요 단기 추세 또 저항 여기서 지금 고민하고 이제 거의 이렇게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또 디데이죠. 그렇죠. 네, 그럼 어디로 터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내일 이제 파월 의장이 저희도 이제 임 대표님도 다 보실 거죠. 그 CNBC나 저는 뭐 김 대표님 믿고 작게요. 아 그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네, 나 비행기 시간이 다 예. 그 CNBC나 그 관련돼서 FOMC를 직접적으로 막 실어 보니까 증권 방송도 다 그 시간대 라이브로 생중계하더라고요. 유튜브도 다 그렇게 이렇게 보는 사람이 거의 한국인이랍니다. 이 연준 의장이 갑자기 인기 있어진 게 뭐 연준 의장의 무슨 호흡도 계산하고 있고요. 단어도 체크하고 그치, 있고 표정을 보면서 네. 마음이 뭘까를 분석하기 시작하기 하니까 관상학자도 등장하고요. 네. 쟤는 거짓말이야 이거. 뭐, 예. 저거는 말이 안 돼. 뭐 이러면서 또,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거를 이제 또 결과론적으로, 특히 이제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이제 단어 하나 가지고 막 찾으려고 할 겁니다. 조금 속도를 늦출까? 아니면은 변함없을까? 근데 거기인데, 지금 변함이 이 상황에서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죠. 선거. 네, 선거를 앞두고 이제 또 행정부의 압박을 받아서 약간 좀 이러다가 우리 공화당한테 다 줘. 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살려줘요, 파월.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완화된 뉘앙스가 나온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신뢰감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본연의 목적보다도 이제 그럼 지금까지 했다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공급망을 어떻게 회복을 해서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일단 금리를 올려서 수요 때려잡아서 물가를 낮춰라 라고 하는 그런 행정부의 주문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행정부의 입장, 정부 입장 쪽으로 그렇게 많이 반영했구나 그러면 이게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원래 독립적인 기관은 아니에요. 지금 구성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그냥 약간 씁쓸하지만 또 이제 만약에 그렇게 나와서 내일 완화된 뉘앙스가 나온다. 주가 폭등이죠. 그렇죠. 반대로는요. 네, 그래서 그 흐름은 보고, 근데 저희가 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고 대응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 무척 강합니다. 그러게요. 네. 어제 우리 저 댓글창에서도 그 원전주 네. 김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유,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뭐 제가 매매하던 대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역시 시초가면서 그냥 하고 원래 더 살라고 그랬어요. 밑에 어제 그냥 어제 뭐 공략했어요, 김 대표님은? 두 종목 다 했습니다. 말씀드린 게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전기술? 예, 한전기술은 상한가를 가는데 저는 상한가에 못 팔았습니다. 그 전에 팔았어요. 네, 그게 함정이죠. 원래 이제 본 거만 먹으면 됩니다. 혹시 그거 아니야? 5%면 됐어. 그러고 파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 시초가랑 약간 보여드릴게요. 매매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시작하고 이제 밑에 시작하면 이제 항상 약간 책매물 하면서 약간 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매매를 하는 입장이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9시에서 9시 반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가 부근에 그러니까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딱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아침에 재료가 있어서 공략하겠다 그러면 아침에 시가가 딱 결정됩니다. 그럼 한번 그러니까 저는 3번 봉을 많이 보거든요. 3번 봉 안에서 이제 약간 출렁했다가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처음에 나왔던 3번 봉에서 출렁였다가 나왔던 그 꼬리 있죠. 꼬리를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3분의 제도. 그 사이에 집중을 하는 거죠. 거기 이탈을 만약에 살짝 이탈하다가도 돌아간다. 확신이 드는 거죠. 이건 오늘 좀 가겠다. 재료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다가 그 꼬리대에서 다시 공략하느냐 아니면은 올라오는데 같이 따라가느냐 그게 중요한데 결국은 해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12시 1시까지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냥 약간 긴장 완화 상태.
근데 어제 같은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으로만 보게 되면 이제 분봉이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요. 네. 저항이죠. 여기 한 16,000원대 들어가면서부터는 중요한 건 꺾어 내려오는 자리에서 저항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16,000원대 이상에선 파는 자리고, 그리고 또 그 이상에서 더 간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미련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목표했던 것까지 왔으니까. 마찬가지로 한정기술도 거의 비슷한 패턴인데요. 아니 조금 더 미련 가지면 안 될까요? 그래야 미련한 놈이 돼요. 잘못하다가. 지금 네. 저 보면은 네. 우리 가족분들이 보통 그때 2만 원, 네. 아니 저 뭐지 그때 블락딜 나오면서 거기서 네. 급락했을 때 사신 분들이 많아요. 아마 그러니까 2만 원 정도, 19,000원 정도는 가야.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미련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재료를 가지고 이용하는 입장 쪽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뭐 법적 구속력이 없다, LOI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다 그렇죠.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정부 의지 같습니다. 정부가 의지가 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아직 뭐 정부가 뭐 이런저런 이슈 가지고 약간 신경을 못 썼다가 이제 또 전력개발계획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끌어가겠다는 입장이 맞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번에 폴란드 같은 경우도 솔직히 폴란드는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먼저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돈독해졌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방산 쪽 다 진출해 있고요. 그러면 폴란드 입장 쪽에서도 같이 가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높은 거죠. 그러면 뭐 물론 이제 동구 유럽하고 서구 유럽하고는 같은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썩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중국 바라보듯이 이런 관계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방산 관련된 쪽을 했다 그러면 프랑스 쪽에서도 방산업체 많거든요. 그렇죠. 미라주라고 하는 그 비행기 전투기가 엄청 알려진 비행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약간 또 지리적인 이런 감정도 있다 보니까 새롭게 찾는 쪽에서 협력 관계를 찾는다 그러면 한국 쪽 선정하는 건 맞죠. 그래서 나오게 되면 이거 법적 구속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정부 차에서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해 각서거든요. 네. 약간 조약에 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런 뭐 LOI 가지고 법적 해석이 없는데 또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강한 거다. 강한 겁니다.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정부 차관도 100%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 높은 거고, 그러면 폴란드가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체코 원전 때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아마 폴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 거점으로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원전주 너무 무시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요 단기적인 어떤 요 변동은 있겠으나 어쨌든 좀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본다 그러면 이따가 또 원전주 얘기를 할 걸 미리 땡겨서 얘기를 합니다만, 네. 이런 중기적인 지지권들 있죠. 여기서 차익 매물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소화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래야 빨리 속도를 가서 반등하겠구나, 아니면 시간 좀 걸리겠구나. 요거를 체크하는 단계가 유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봐서 크게 저항 없이 여기서 약간 2, 3일 내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러면 단기 매물 소화하고 좀 버티고 있다. 그러면 바로 또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좀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간이 약간 또 5일, 7일 뭐 이런 식으로 쭉 밀리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얼만큼 지지를 잘하느냐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동구 유럽과 서구 유럽 네. 요쪽의 그 갈등, 그러니까 서구 유럽이 사실 좀 무시하거든, 동구 애들을. 그러니까요. 제가 그 연구했을 때 같이 이렇게 좀 어울려 봤는데 그쪽 네. 커뮤니티에서 하다못해 동독 출신 네. 학교에서 학생들끼리도 서독 애들이 예. 왕따를 시켜버리고 그렇더라고요. 네. 안 좋게. 그리고 가난한 애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좀 일부 분들이긴 하지만 네. 조선족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막 뭔가 무시하잖아. 중국 그 교포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표현 쓰면 진짜 안 좋은데, 저희가 약간 동남아 분들을 대하는 시각이 서구 유럽이 동구 유럽을 보는 시각이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우스갯소리로 네. 그 워낙 그 유럽 남자들 백인들한테 이 도시아 이 오리엔탈 네. 이 한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요
여성들이 인기가 좋아요. 네. 가지고 막 가면 자기들 여자애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네. 그 원어민 그 네. 남자친구를 사귀어요. 네. 가지고 남자들이 남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라. 아, 우리도 사귀어야지. 우쩌고저쩌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여자애들이 하는 말이 네. 오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국에서 남성이 이래서 베트남 여성 부인을 얻는다, 여자친구가 있다. 오케이. 네.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만약에 네. 한국 여성이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동남아 네. 혹은 아프리카 쪽이나 뭐 이런 쪽에 가난한 나라의 남성을 남자친구로 두고 있다면 네.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근데 솔직히 사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종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네. 그러니까 일부긴 하지만 그러한 편견이 유럽에도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이제 원전 기술 같은 경우도 가성비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원전 강국이니까 이거 툭 던지고 이거 할 거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한국 쪽은 비슷한 그 원전 기술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ARP S1400 이거 한국형 원전에 대한 원전 그러니까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걸고 넘어져도 네. 이거 벌써 원천 기술을 그 전에 로열티 충분히 주고 우리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송을 왜 제기했냐면요. 자꾸 많이 올라오니까 뭔가 압박을 해야겠다는 싶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웨스팅하우스도 이길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거기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선 우리가 이길 확률이 한 70%가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압박하려고 들어온 거지 소송 취하면 금방이거든요 또. 그래서 아마 그거는 너무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우리 식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앞으로 한국의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들도 아마 한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은 알겠습니다. 국가홍보부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오늘 역시 그 보니까 투자의 아이디어 원전주 계속 끌고 가시네요. 그냥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참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니까 단기 매물을 얼만큼 어떻게 좀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다는데 저는 정책이 딱 맞춰지게 되면 적어도 뭐 이번 정부 안에서는 그냥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니까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2차 전지 쪽 이쪽은 앞서 코너에서는 뭐 팔란 얘기를 좀 하시는데 갖고 계시면 파시면 안 됩니다. 주도주입니다. 그래요? 네, 주도주는 쉽게 팔지 마시고요. 물론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혹시 시장 불안해서 저거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부분 정리를 해서 뭐 그렇다고 시장의 특징이 그래요. 주도주가 막 움직이게 되면은 이거 팔고 안 가는 종목 무슨 소외 종목들 산다고 하는데 갔다간 소외는 영원히 소외 가는 것만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보면서 확산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차 주도 섹터 안에서 확산이 나오지 밑에서 다른 뭐 전혀 못 가던 종목들이 거기서 올라온다? 이거는 주식 네. 그렇게 가다가는 수익률이 확 벌어집니다, 또. 네. 괜히, 이제 가는 거 팔고 저 밑에 있는 거 샀더니, 역시나 그러네. 라고 하게 되면 강세장 다 돌아가는 장이면 그런데 지금이 강세장이라고 보기보단 약간 그래도 한숨 돌리는 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때는 주도 섹터만 봐야 됩니다. 여전히 2차 전지는 갖고 계시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보니까 어제 또 시간이 잠시만요. 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하고 싶은 끝까지 해봐요. 제가 오늘 스케줄 네. 혹시나 하고 싶은 얘기 목요일은 가능합니다만 네 수요일은 또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또 정부 정책에서 2차 전지 지원책이 발표됐거든요. 네. 그 중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주도화의 배터리 순환 주기 관련된 쪽을 직접 챙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쪽도 이제 민간 얼라이언스랑 정부랑 딱 맞춰가지고 앞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또 봐야 되겠죠. 그런 쪽도 계속 보는데 일단 좀 비싸다. 이번에 성일하이텍이 그 보유예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세비캠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는 약간 좀 무거워져요. 그러다가 끝나고 나야 움직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련해서 보시고요. 그중에서 LG화학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쪽이 지난번에도 좀 긍정적으로 보다가 이런 거 출렁출렁 당하면서 진짜 네. 강하네요. 네. 근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양극재 업체입니다. LG화학은 양극재 플러스
LG 에너지 솔루션을 커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러니까 백업 장치를 백업 소재를 다 만들어 놓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쪽은 이제 거의 지금 딱 해놓은 거 유지만 되라. 거기서 돈 벌어다가 이쪽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커버할게 이런 입장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 아마 나오게 되면은 약 한 67만 원, 뭐 8만 원대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럴 때는 또 관심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한쪽에서 LG화학은 소재 쪽으로 이제 바라볼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종목 쪽에서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번에 쭉 이때 그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막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이 이쪽도 전극 관련된 쪽과 첨가제 쪽에서 성과를 내는 업체인데 만약에 제가 공장이 안 지어졌으면 이런 기대감이라고 표현할 텐데 공장 다 짓고 이제 확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옴시티 관련된 쪽도 드릴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쪽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또 정부가 움직인다 라는 쪽에 대해서 이게 해외 건설 3.0 해놓고 이번 정부의 성격들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어제 건설주 참 강했어요. 약간 해외 쪽에 강한 건설주가 강했습니다. 그 무거운 대우건설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은 내수는 어차피 오래 걸릴 거고 그러니까 내수 쪽에 한정된 중소형 건설사나 지방건설사는 좀 무거울 겁니다. 그리고 좀 그쪽 말고 해외 건설의 강점 있는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네옴시티 관련돼서 이번에 또 살만이 형님 네, 이제 또 방문한다고 하죠. 지휘식 끝나고 한국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빈살만 왕세자가 오면서 저희가 얘기하는 네옴시티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겁니다. 네옴시티 가지고 수주할 거면은 갑의 입장이면은 오라고 그랬겠죠. 제가 보기엔 와서 뭘 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빈살만 왕세자가 가장 관심 있는 쪽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 관련된 얘기도 뭐 협력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이번에 유가 상승으로 돈이 있어요. 그럼 내가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는 정유 뭐 아람코 가지고 대대손손 이어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콘텐츠라든가 또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 많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직접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쪽을 더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옴시티는 그냥 다 그런 거고 뭐 거기다 콘텐츠 그 안을 채울 네, 그쪽에서 만약에 왔는데 뭐 어디 회사를 방문했다더라. 그러면 그런 종목들도 훅 날아가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기대가 많은 쪽은 컨텐츠에 대해서도 챙겨야 되고 만약에 그러면 직접 투자 무슨 뭐 몇천억 지분 투자하겠다. 그냥 잠깐만 수표 끊으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라며 그 뭐 만수르보다 더 부자라며요. 지난번에 뭐 NC소프트인가 그 지분 투자했을 때 딱 1시간 반 미팅하고 투자 결정했대요. 그게 화끈하신 분이네. 예, 2대 주주로 갈 정도로 네, 그러신 분들이니까 오히려 그런 변화는 거기다 맞겠다는 쪽에서 그걸 때 챙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뭐 SM도 요즘 얘기 많은데 혹시나 뭐 그런 변화가 나온다. SM도 뭐 네옴시티 간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끊어놨던 어떻게 보면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쪽인데 그런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런 앞으로의 입장들 이런 거 한번 좀 체크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또 있으세요? 있는데 네. 제 하루에 다 타면은 또 내일 이어서 항상 기대감을 See you tomorrow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케이, 바이. Really? Thank you. 네. 우리의 영어는 참 저렴해요. 자, 우리 저렴한 사람끼리 인사하죠.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